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다뤄보는 시간 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과 4월 CPI 전망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 상향을 거듭을 하면서 이 협상이 실패할 경우 디폴트에 따른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서 오늘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돌입을 했죠. 네.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를 이제 불러서 이렇게 지금 부채 한도와 관련한 이제 협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제넷 옐런 장관이 얘기했던 엑스데이트, 즉 부채 한도가 도달이 됨으로써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그 날짜를 시장에서는 이제 엑스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연초에는 한 6월 5일이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얘기한 게 6월 1일까지 좀 단축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자료 화면 중에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와 관련한 그 그래프가 있는데, 거의 뭐 지금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재무부의 옐런 장관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내에 있는 경제자문위원회에서도 만약에 부채 한도가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되지 못하면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지난 2011년에 트라우마가 있기는 합니다. 그때도 보면은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이 좀 엇갈려 있었고요. 그러니까 양당의 이제 다수당이 좀 다르게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은 실제 부채 한도 협상이 되게 지지부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최초로 강등이 되는 사태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원은 민주당,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하원 공화당 내에서의 소수파, 특히 강경파의 의견이 좀 되게 우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치 국면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의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월가의 눈이 슬로스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슬로스는 연준의 1분기 고위 대출 책임자 설문조사를 나타내는데요. 이 은행 위기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내놨나요? 고전에 그 부채 한도와 좀 관련해서 몇 가지 네. 좀 볼만한 자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정 보유 현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계절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4월과 6월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소득세가 납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절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상당히 세입이 낮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상대적으로 투입되는 자금 소요는 많았다라는 점을 좀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 1분기 기준으로 거의 1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시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러면 이 이자 지급 비용이 GDP 대비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명목과 실질로 저희가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은 감안한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목상으로 보더라도 1990년대 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실제 국민들은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러한 부채 한도와 관련한 노이즈로 인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요 같은 경우도 보면 1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고 수준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고점에서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년물 같은 경우도 보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직전과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과 좀 달라진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당시에는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라는 점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 슬로스 관련된 내용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일반 뭐 투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좀 적었었는데 이제 네. 지난 올해 들어서 특히나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3월의 은행 사태 이후에 그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직접 은행들, 그러니까 대략 한 60에서 80개 되는 은행들의 대출을 담당하는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개에서 80개 정도의 샘플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뭐 대형은행들 담당자들을 포함해서 각 지역별로 중요한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파워풀한 컨센서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해부터 연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온 시점이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도 보면 대출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3월 중순에 있었던 은행 사태 이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전 분야에 대해서 대출 기준이 강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출 수요에 대한 부분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소비자 신용, 그러니까 자동차나 뭐 모기지 관련한 또는 신용카드 관련한 대출 수요는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 뭐 기업들에 대한 산업용 대출이라든지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수요는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가 지역은행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과 대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 팬데믹 직전 국면까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번 결과가 6월 FOMC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선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 물가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하방 압력이 높아져 있던 시점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공급망과 관련한 부분들도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문제는 이제 앞으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발표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다음 달, 이번 달과 다음 달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추정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는 전년 대비 얼마만큼 떨어졌느냐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전월 대비로는 얼마만큼 증가했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4월 예상치가 특히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0.6%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0.4% 정도 볼 걸로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는데 이 0.6% 수치가 상당히 좀 공격적인 수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직전까지는 0.3% 미만의 전월 대비 증가율을 좀 보이면서 완만한 물가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하면 0.6% 만약 이상의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올 연말에 가면 다시금 물가가 6에서 7% 이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가장 연준이 싫어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초에 있었던 유가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스파이크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의 좀 시나리오가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유가가 좀 계속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유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계절성을 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4월부터 6, 7월까지는 미국에서는 가장 성수기,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하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 뚜렷한 계절성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산유국들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회의가 6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서프라이즈하게 감산 조치를 좀 단행을 했었고 그게 일시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된 모습이 좀 있긴 했었지만은 실제 이제 6월 달 회의에서
또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왜냐하면 유가가 반짝 올랐다가 또다시 배럴당 $70 미만으로 좀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감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시장에 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일시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번 CPI 반등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유가가 약세를 보이게 될 경우 오펙 플러스가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